안녕하세요. 김지율입니다. 보험 영업한 지 이제 횟수로 23년이 됐습니다. 외작의 보험사에서 설계사로 시작해서 매니저, 지점장 했고 GA로 들어와서 이제 8년 돼가죠. 사업단장도 하고 있고 좋은 분들과 좋은 일을 같이 해왔었던 것 같고 지극히 사귀는데 만족스럽고 보람이 있었고 또 많은 후배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 같고 능력이나 노력에 비해서 고객이나 조직원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좋게 봐주셔서 열심히 보람 있게 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동의 초대. 오늘은 MDRT 협회장님들과 소통하면은 늘 말씀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김지율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협회장님을 지내셨던 분들과 촬영을 몇 번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때마다 대표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MDRT 사회 협회장님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MDRT 협회의 협회장님은 어떤 계기로 하신 건가요? 초기에는 되게 열악했죠. 회사에서 이게 노조가 아니냐, 다른 회사 설계사를 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많았고 초기에는 이제 외국계 생명보험사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사 그리고 GA도 많이 참여를 정말 탄탄하게 됐고 요즘 같으면 MDRT 협회장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영어도 되게 잘해야 되고 실적도 거의 TOT나 COT급 정도 돼야 되는데 그때니까 가능했죠. 영어가 짧은 사람인데 겸손하시네.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이런 걸 잘하다 보니까 더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보석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맨 처음에 메트라이프에서 네.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영업에서도 적지 않은 실적을 내셨어요. 네. 그리고 관리자가 되셨고 지금 네. 조직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신데 네. 스타 설계사에서 네. 스타 관리자가 되시고 이렇게 오셨는지 과정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직장이 이제 광고 업계였기 때문에 네. 광고 업계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런 경쟁 PT나 비딩이 많이 붙고 네. 거절도 많이 당하고 광고주 집까지 따라 새벽에 간 적도 있고 밤새 술에 끌려다닌 적도 있고 또 그런 게 또 잘 접목은 됐었던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킬들이 많이 늘려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연착륙하는 데 도움은 됐었죠. 3W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3W를 150주, 그러니까 3년을 연속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1년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예. 큰 계약만 따라다니는 하이에나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킬리만자로에 얼어 죽어 있는 표범이 될 것 같이 실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200만 원짜리 계약하고서는 그게 철회가 됐구나. 월납 종신보험이 200만 원짜리가 철회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 당시 200만 원 했으면 지점원들 술 사고 밥 사고 다 신났더니 철회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지점원들 회식한 거 n분의 1 받자 할 수도 없고 한 6개월 만에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50주를 했죠. 쉬었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해서 또 100주를 하고 이제 진짜로 좀 시장을 바꿔보자. 새로운 시장, 자산가 시장으로 진입하자 네. 이렇게 그래서 결정하신 거군요. 또 한 3, 4개월 계속 빌빌거리다가 그냥 3W 또 한번 해보자. 또 3W 하다가 한 4주 하다 또 끊어지고 50주하고 6개월 쉬고 한 4, 5개월 또 쉬었다가 힘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던 게 또 나름대로는 자리 잡음할 수 있는 게 됐었고. 기본으로 돌아가시면은 3W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활동량을 늘리다 보면은 계약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게 목표가 선명해지니까. SM도 얼떨결에 했었죠.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이제 의사 교수님 만나러 갔는데 이제 본부장님이 전화 왔는데 상담 중에 끊어버렸죠. 다음날 들어오라고. 매니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혼나러 부르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약간 이제 아니고. 그런 연출을 하셨죠. 예. 본부장님 문 잠그고서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FM을 해봐라. 2시간 동안 문 잠그고 나중에 이제 소변이 매려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갑자기 FM을 하게 됐고 2년 3개월 만에 지점장이 됐죠. 그거는 지금도 아마 최단 기간 기록인데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열심히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성공을 시켜놓으면서 조금 좀 안정을 하면 좋은데 조건이 맞으니까 지점장을 나가라 할 때 또 그때 안 나가면 나가기가 힘들어지니까 지점장 나가니까 또 잘하던 친구들이 한 서너 명 FM을 세우니까 예. 또 이제 한 2, 3년 계속 투자하고 힘든 거죠. 한 4, 5년은 계속 힘들었죠. 좋지 않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FM을 오래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 20명 데리고. 지점장을 한 5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모 GA 대표님이 선을 다해서 연락이 오셔서 본사 임원으로 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월급쟁이 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되고 절대 회사랑 문제가 있거나 제 조직이 무너지거나 먹튀가 있거나 본부장님과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가게 됐어요. 다들 놀랬죠. 메트라이프에서 그래도 저 선배는 피도 파란색일 거다. 저 혼자 갔죠. 그냥 본사 임원으로 가니까 조직 다 내버려두고
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해말하고서는 다음날 가고. 그 다행인 거는 되게 연착륙을 한 거죠. GA에 처음 왔을 때 영업으로만 오거나 지사장, 사업단장 왔으면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을 텐데 월급을 받으면서 제가 쉽게 말하면 수업료를 안 물고 돈을 받으면서 본사 임원으로 가서 GA는 어떻게 다른가, GA 조직을 세팅하는 거, GA 수수료 체계,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를 다 배웠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사 임원이니까 연봉은 억대인데 4대 보험 떼고 가끔세 떼니까 되게 많이 떼는 거예요. 예. 물론 법인카드 있고 그런데 그거야 뭐 조직원들 밥 사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라 해서 내가 직접 지사를 하겠다. 아, 그래서 예. 지금은 사업단을 이끌면서 영업을 하고 있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23년을 아름답게 표현한. 예. 지금도 사실은 직원을 하시잖아요. 리크루팅 네. 하시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번의 모든 거에 의미를 두도록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되게 강조해요. 휴대폰은 업데이트를 하면서 왜 스스로는 업데이트를 안 하냐. 아, 예. 네가 전에 뭐 MDR 띄고 뭐 잘 나갔고 다 좋은데 상품이나 상담에 대한 스킬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요즘엔 어떤 교육들을 상품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약관이나 뭐 보상이나 여러 유병자 플랜이나 최근에 뭐 단기납 상품도 많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걸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군인으로 치면 총알이 빗발칠 때 돌격 앞으로 할 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못하면 다 소용없거든요. CFP고 약관 분석, 보상을 잘하고 다 좋은데 고객 앞에서 이렇게 디밀 수 있는 거, 권할 수 있는 거, 소개를 요청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상담력이라고 해요. 이걸 좀 강화하자. 돌격 앞으로 할 수 있을 때 기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에 후배들 보면은 되게 지식적인 면이나 이런 건 많이 알고 있는데 계약이 왜 안 나올까? 소개를 왜 못 받을까 보면은 그런 게 떨어져서 몸으로 많이 움직이는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20, 30대 MP세대를 좀 직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도 20, 30대 멤버들이 많은데 요즘 워낙 뭐 청년 실업 얘기하고 뭐 주변에 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눈높이가 되게 낮아요. 눈높이는 낮은데 반대로 되게 상품에 대한 공부 많이 해요. 되게 깊이 알죠. 아 이걸 좀 접목을 하면 좋은데 여기서 뻗어나가지를 못하는구나. 맨날 화이팅하고 세일즈 쉼에 대한 교육을 한다? 본인들도 알죠. 이게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데 나는 걸 못하고 있는데 갭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일단 우르르 튀어나간 다음에 총알이 더 날라오나 안 날라오나 보고 그걸 쌩 까고 날아가는 걸 내가 가르쳐주겠다. 아니 현실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분히 눈높이를 높여가라고 그래요. DB를 당장 준다고 그 친구 잘할 수도 없는 거고 법인 영업 시장에 아무리 제가 뭐 지식을 많이 해도 일단 사장님들 성공한 40, 50대 분들이 볼 때 자기 회사에 그 복사하는 사원이나 대리만도 못한 애가 와서 나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떠들어도 일단 알로 보게 되죠. 그런 거 안 먹히는 걸 20, 30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주위에서는 가능한 건데 원수에서 보면은 뭐 실적이 안 나온다고 몇 개 원래 안 되면은 뭐 해촉 대상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나이 때 그 시장에서는 뭐 갑자기 뭐 몇백이 나오는 거 그 이상하고 불안한 그렇죠. 거 예. 무실적하던가 저실적하면 안 되겠지만 차분히 성장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는 게 회사나 좀 관리자도 필요할 수 있는데 요즘은 좀 보험업계가 너무 이렇게 단기적인 실적에만 좀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죠. 설계사로 활동하실 네. 때 힘들었던 것과 관리자로 활동하실 때 힘들었던 것이 각각 좀 다를 것 같아요. 개인 영업을 하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게 본인의 문제를 끝나요. 근데 관리자로 할 때 보면 그게 해결이 잘 어렵죠. 노력한 데에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공통점은 뭐냐면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지라는 네. 거는 내가 뭐 실적이 슬럼프가 된다. 거기까지 가는 느낌을 제일 본인이 정확히 알죠. 관리자들 분들이 영업이 저조한 친구 만나 면담해봐야 다 소용없는 게 정확히 본인이 그 이유와 개선점까지 알고 있죠. 설계사 본인이 그럼요. 예, 예. 내가 뭐가 좀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답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을 벌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내가 조직의 관리자인데 우리 조직 이렇게 하기로 했어. 우리 조직 무조건 아침 7시에 다 나와. 페널티를 주고 벌금 물게 할 거야. 그걸 다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 건가 플랜 B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직의 장은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을 벌려야 돼요. 예. 원칙이 무너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영업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수건은 한번 마루를 닦으면 걸레가 돼요. 근데 걸레 다시 절대로 세탁기에 돌리고 건조기를 빨아도 사람들이 수건을 안 써요. 네.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의 너 눈높이나 원칙을 후퇴해버리면 그 순간 다시 업은 힘들죠. 제가 50조 하다가 한 6개월 망쳤다 다시 50조 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보험 영업하면서 제일 자랑하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번 무너지거나 한번 다운되면 절대 올라가기 쉽지 않죠. 거기까지 가지 않게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관리자로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
본인도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나 마인드 세팅을 통해서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 안 되면 저처럼 다시 3W 하던가 아니 1W라도 계속 하던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되게 안 될 때는 그 이를 악물고 다녔던 것 같아요. 혀를 잘근잘근 씹으면서 운전할 때도 씹고 저 사람은 MDRT 협회장이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 MDRT 협회장도 MDRT 달성하려면 힘들거든요. 네. 그때 MDRT 협회장 할 때는 그 애는 달성을 못 할 뻔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이제 뭐 영업도 잘하고 다 잘 되니까 자기 주변에 다른 설계사를 도와주기로 했다나 밀어주기로 했다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런 적도 있었었고 이런 얘기 굳이 듣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소주 한잔 하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고해성사의 밤을 한번 보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보석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계속 보험업계에 계신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안 그만두면 롱런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쵸. 예. 가장 큰 거. 예. 저도 뭐 영업하면서 최저업적한 적도 있고 잘 안 풀린 적도 많았고 그랬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천직이다, 뭐 소명의식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소명의식이나 천직은 영업이 잘 될 때 생겨요. 건방진 표현이지만 저는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목사님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불하는 확신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면 제단에 초를 켜고 기도하고 독경하는 것처럼 그냥 루틴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되게 뭐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을 수 있다는 걸 되게 가치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중3 때 자기가 외고를 가보겠다 그러는데 보내주겠다. 근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거 내가 되게 설레는 거야. 그걸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일정한 직업을 했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외고를 가봐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을까? 한 달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뭐 외제차를 몰고 뭐 고급 양복을 사 입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자식이 원하는 걸 하겠다 했을 때 시켜줄 수 있었던 거 되게 좀 보람이 있었었고 고객들이 되게 좋아했던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객이 감사의 표현을 하면 그게 진짜로 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의과대학 암연구동에 교수님이 계십니다. 뭐 은퇴하셨는데 가끔 가죠. 소개를 받으러. 저보러 김 선생은 되게 행복할 것 같다고 해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기 이렇게 암을 연구하고 뭐 밤새고 뭐 해도 정말 필요한 치료 기술이나 또는 신약 같은 거는 진짜로 4, 5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대요. 치료를 해도 이후가 안 좋거나 결과가 안 좋게 좌절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김 선생은 매일매일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를 전달하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눈물이 핑 돌더라고. 노인네 붙잡고 껴안을 뻔했는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언젠가 반드시 필요한 거를 매일매일 전하고 다니는 정말로 보람 있고 행복한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슬럼프가 빠지지 않게 꾸준히 활동을 하고 소명의식을 그나마 잊지는 않게 네. 활동을 하고 실력을 높이고 해야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면 롱런한다. 맞습니다. 첫 번째 내신 책이 네. 위풍당당 세일즈였고요. 네. 3년 전쯤에 내셨던 책이 어쩌다 영업인 네. 이 책이었어요. 책을 읽어봤는데 네. 예전에 처음 냈던 책은 돌격 앞으로라는 그렇죠. 느낌이 되게 강했고 네, 맞아요. 어쩌다 영업인은 돌격 앞으로보다 좀 많이 누그러진 네, 그렇죠. 되게 편하게 읽히는 네. 느낌이었거든요. 뭐 23년간 얼마나 잠펀치를 많이 맞아봤겠어요. 예. 2008년에 위풍당당 세일즈 때는 갑의 영업을 하자 이거거든요. 예. 당당하게 제시하고 내가 전문가인 영업을 하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지금 어쩌다가 영업인이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건데 내려놓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외작의 생보사에서 지점장할 때도 누가 와서 이렇게 3W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끊고 싶다 붙잡아주길 원하는 거죠. 예.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요. 그럼 끊어. 깔끔하게. 힘든 건 끊어야지 무슨 얘기야. 그럼 왜 억지로 하고 그래. 완전히 무실적 빵을 치려는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프고 뭐 중환 자식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이달 빵 치고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해. 부모님이 더 중요하지. 아버님 아프신 건데. 동기부여라고 모티베이션 해줄 때가 있는 거고. 예. 그게 아니고 억지를 끌고 가면 회사와 지점의 실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순리대로 가야 되지 않나. 억지로 이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지점장 할 때는 뭐 그냥 중간 정도 했었어요. 선발로 나와서 다 완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투수도 있고 세이브 전문 투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역할에 맞게 영업력을 키워가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은 이제 그게 맞다고 봐요. 대표님께서 가장 잘 하시는 거하고 네.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사람 만나는 거, 책 보는 거. 무인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골프, 뭐 수영은 저는 그냥 책 보고 싶은 거 다 가져가서 인터넷 보고 책만 보다 나오면 좋겠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럴 때는 대형 서점을 많이 가요. 거기 있다 보면 책을 안 사도 좀 힐링이 되고 그런 느낌?
저 다림질을 좀 잘합니다. 다림질이 의외로 정신 수양에 좋아요. 스팀 다리미 말고 이렇게 물 뿌리게 있고 물이 각도에 따라 뿌리면 다르거든요. 무쇠 다리미처럼 무거운 게 있습니다. 키가 있다 보니까 호텔 외국 가면 큰 거 있잖아요. 이게 롱 X자로 높이 세워지는 그런 다리미 넣고 와이셔츠 한 10몇 개 다리고 있으면 수양이 되죠. 가끔은 상가 우리 동네 앞에서 세탁소 사장님이랑 가서 세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안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아, 정말 다림질 좋아하시는 거네요? 다림질 되게 좋아하죠.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많이 울었죠. 더 이상 교복을 다릴 일이 없어서. 그 레이스 있거나 그 아주 그 모양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각도에 따라 시내로 넣어서 다리는 맛이 있어요.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져오세요. 필요하시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보석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험업계에 만약에 네. 들어오시지 않았으면 지금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원래 꿈은 이렇게 좀 광고에서 있다 나중에 내가 세일즈 프로모션 SP 부문이라 하죠. 대학 축제, 기업체 행사. 잘 되면 뭐 청와대 홍보수업 들어가서 대통령 행사 같은 거 하다가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타케미 씨처럼. 내 꿈이고 광고업계 있는 후배들이 큰 회사를 만들어서 대기업 행사 같은 거는 솔직히 부러워요. 돈이나 매출, 수입을 떠나서 야 이렇게 다시 태어난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성공 그리고 행복이 뭘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일단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입이 안 되고 힘들어. 그거는 자원봉사죠. 사람 중에는 돈이 되면 행복하고 적성에 맞는다. 재벌 3세, 2세들이 나 적성에 안 맞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좋아한다는 게 막 미쳐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남한테 베풀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공이다. 예. 예. 김승동의 초대 오늘은 김지율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본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시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확률을 높이는 게 많은 타석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